안녕하세요. 혈액투석 환자분들을 곁에서 돌보는 일, 정말 끝없는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보호자 자신은 하얗게 타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보호자분들이 번아웃, 즉 소진되는 걸 막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 3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보호자를 숨겨진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자분 돌보는데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정작 내 몸, 내 마음이 아픈 건 그냥 지나치게 일수거든요. 바로 이 현실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고요. 이어서 번아웃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3가지, 그리고 마지막엔 실질적으로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도대체 왜 보호자들이 숨겨진 환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통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혈액투석 환자분들을 주로 돌보는 분들 중에 무려 60% 이상이 바로 배우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자녀, 부부 순이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모든 돌봄의 무게가 딱 한 사람 어깨에 고스란히 지워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가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겹겹이 쌓이죠.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죠. 또 환자분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피로 같은 감정들이 마치 감기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보호자에게 그대로 옮겨붙기도 하고요. 여기에 병원비, 생활비 같은 경제적인 부담까지, 이러니 어떻게 지치지 않겠어요? 자, 그럼 이 힘든 상황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 바로 나부터 돌보기입니다. 그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 비행기 타면 항상 듣는 얘기 있죠? 비상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는 누구부터? 바로 나부터. 옆에 아이가 있어도 내가 먼저 써야 아이를 도울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보호자인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서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을 계속해서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돌보는 건 결국 환자를 위한 일이기도 한 거죠. 요즘 혹시 나도 혹시 번아웃이 아닐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나요? 여기 간단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돌보는 일에 자꾸 짜증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신가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머리가 지끈거리진 않으세요? 자꾸만 사람들 피하게 되고 그냥 혼자 있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신호들이 보인다면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좀 힘들구나 하고 꼭 알아차려 주셔야 해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건 아주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잠깐 걷는다거나 친한 친구랑 수다 떠는 거죠. 잘 챙겨 드시고 가볍게 운동해서 체력도 지키시고요. 힘든 마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꼭 털어놓으세요. 자, 나를 먼저 돌봤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들지 않고 함께 나눠드는 겁니다.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해야지. 이런 강한 책임감 때문에 혹시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지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도움을 청하는 건요,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함께 가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그냥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딱 짚어서 구체적으로 부탁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예를 들면 혹시 이번 주 수요일에 병원 갈 때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라든지 미안한데 오늘 저녁 준비만 좀 도와줄래? 처럼요. 이렇게 작은 역할을 나눠 갖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요, 가족이나 친구 말고도 기댈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보호자들끼리 모여서 서로 토닥여주고 정보도 나누는 그런 모임도 있고요. 또 너무 지칠 땐 잠시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게 도와주는 단기 보호 서비스 같은 것도 알아볼 수 있어요. 힘들 땐 주저하지 말고 병원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꼭 도움을 청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전략입니다.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는데요. 바로 환자분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간병인과 돌봄 파트너.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이 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간병인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라면 돌봄 파트너는 함께 병을 이겨나가는 동반자, 즉 팀이 되는 거죠. 이 관점 하나만 바꿔도 환자분은 의존하는 대신 자존감을 찾게 되고요. 보호자님은 부담을 나누고 관계도 훨씬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할 수 있는 일까지 안쓰러운 마음에 다 해주고 계시진 않나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환자분에게도 또 보호자분에게도 좋지 않아요. 스스로 약을 챙기거나 식사 준비를 돕는 것처럼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런 작은 성공 경험 하나하나가 환자분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선물하고 보호자님의 짐은 실질적으로 덜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래서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데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곳들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또 정부에서 하는 복지 서비스가 궁금할 땐 고민하지 마시고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전문가 바로 병원에 계신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부터 마음의 어려움까지 한 번에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사실 돈 문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힘들죠. 다행히 혈액투석은 산정특례가 적용돼서 병원비 부담이 10%로 줄어들고요. 또 갑자기 너무 큰 의료비가 나왔을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투석하시면 신장 장애인으로 등록해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이 힘든 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께 작은 등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그리고 우리 의료진들이 항상 곁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정말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힘내세요.